긴급하게 3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린 과학 토론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새로운 신학년이 시작되었기도 하지만 우리 GES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과학 토론 세미나는 시작된 건 한 10년 넘었죠. 그야말로 1세대 우리 이든의 깐부 그룹을 이뤘던 아이들이 처음 시작한 세미나인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은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우리 깐부 그룹을 이뤘던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우리 센터 프로그램이나 우리 이든 커뮤니티에 합류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성격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를 과연 다닐 수 있느냐, 끝까지 졸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인데 이 과학 토론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카데믹한 세계에 대한 눈을 뜨면서 아이들이 점점 학구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6명 정도 과학 토론 세미나를 시작해서, 근데 이 세미나는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지 부담이 가는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말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담 없이 어울려서 놀았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상당히 소프트하긴 하지만 이제 이든 아이들의 특성이 컨텐츠가 좀 풍부하고 좀 차원이 높은 텍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이나 컨텐츠를 골랐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진호 선생, 아마 민사고에서 생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같은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과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만화책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익스프레스 시리즈를 그리신 분이에요. 3권의 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사실은 그래비티였어요. 그래비티 익스프레스. 말하자면 중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고전 물리학적인 아카데믹한 그 학자들의 모험 탐구 과정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아주 장대한 과학적인 여정이었죠. 여정이니까 이제 여행을 하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급행열차죠. 말하자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동방 쪽으로 나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제 추리소설의 무대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는 급행열차를 타고 역사상으로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많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치르면서 중력의 본질을 밝혀나가는, 그리고 끊없이 논쟁을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아주 재밌게 만화로 그려냈습니다. 사실 몇 년간에 거친 상당히 깊은 공부한 결과죠. 왜냐하면 생물학 선생님이잖아요. 생물학 선생님이 동료 교사였던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니 물리 선생님도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몇 년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었고 아주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시리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전공이었던 생물학을 가지고 이제 진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유전자를 테마로 한 또 같은 시리즈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아톰 익스프레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와 화학이 결합된 형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시리즈 같은 그런 책들을 이제 말하자면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1년 반 정도의 과학 토론 세미나를 꾸준히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느슨하게 진행됐던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니까 저 기말고사 봐요, 중간고사 봐요,
가족여행 가요, 뭐 방학이니까 좀 놀아야 돼요, 뭐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한두 주 빼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진행됐는데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꾸준히 이어졌고요. 그 그룹에서 영재고등학교 합격한 친구가 3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성과를 얻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지영준 선생님이 주도하고 계시는데, 지영준 선생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그룹에서 이제 얻어낸 성과도 뭐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목매달고 목표로 삼지 않아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과학에 대한 독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같이 북미 투어도 가고 뭐 그래서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게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결국은 최종 심층 면접까지도 통과해서 최종 합격자가 매년 뭐 1명, 2명, 심지어는 3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레벨도요, 한가영 장영실 정형 합격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서가영 합격자도 나오고요.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학원에는 우리가 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안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래도 기출문제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한 두어 달 다녀봤지만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처럼 거기서 몇 년을 학원에서 고생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죽어라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까지 결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바탕은 사실은 이 과학 토론반에서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경기과학영재고등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 연 강좌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야말로 학원발로 들어온 애들은 뽑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애는 우리 학교 운영받침에 맞지 않아요. 잘 적응도 안 돼요. 우린 진짜를 뽑고 싶습니다. 그런 아주 깊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선발 방침, 장치, 또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 적나한 그 현실, 아주 이 왜곡된 시장이죠. 중학생들을 마구 쥐어짜서 고등학교 입시에 그렇게까지 많은 압력을 가하면서 괴롭힐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과학과 수학의 세계를 아이들이 넘나들면서 충분히 즐거움과 깨달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고요. 그 결과물로서 좋은 성과도 실제로 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격, 불합격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탈락이 마치 인생 다 무너지는 그런 바보 같은 루저의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갖춘다면 정말 과학과 수학에서 순수한 탐구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그 이상 뭐 대학원 정말 뭐 박사 학위에 이르고 또 아카데믹한 세계에 제대로 된 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가 사실은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출제되지도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지침이 다르고요.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 문제도 출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올림피아드 혹은 뭐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로 변별하지도 않고요. 어떤 지필고사의 성적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중치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류 심사에서 담겨져 있는 이 아이가 과학과 수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테마를 정해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탐구해왔다는 흔적들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이미 배태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영재고 과학고에서 아이들 선발하는 선생님들은 십수년 이상 진짜 영재를 선발하고자 애쓰던 분들이에요. 제가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님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사실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뽑고 나면 이 친구는 진짜 영재 같네. 이 친구는 그냥 면접 과정에서 나름대로 잘 면접을 했던 것이지 진짜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친구는 학원빨인 것 같아.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고 과학고 합격자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얘는 진짜 영재 같아 하는 아이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한 선발 선구안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이런 과학 토론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중학교 과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3월 2일 오후 3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유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